안녕하세요. 한글표 마스터하기 오늘 2회차 수업에 오신 수강생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2회차 수업에서는요, 지난 1회차에 이어서 이제 시간표를 마무리해 볼 건데요. 주로 이제 표의 테두리나 그리고 색을 서식하는 방법을 위주로 표를 예쁘게 꾸며보는 방식 함께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여기 먼저 우리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세요. 화요일에 1교시 보시면은 클래식과 함께 유럽 여행이라는 1교시 수업이 있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거는요, 제가 일부러 밑에 있는 셀을 비워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물론 이제 수업이 50분 간격으로 진행되는 수업이에요. 여기 지금 대부분. 50분 간격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수업의 경우는 수업이 좀 길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클래식과 함께 유럽 여행은 이제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굉장히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이어서 50분으로 끝낼 수가 없다. 그래서 1교시와 2교시를 서 이 2시간 동안 진행된 수업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 셀을 구분해서 놓지 말고 병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래식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이라는 이 수업이 1교시와 2교시에 걸쳐서 하나의 수업으로 진행된다는 거를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셀을 같이 병합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합하시는 방법은요. 병합할 셀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네,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은 검은색으로 지금 이렇게 이 블록이 형성이 되죠. 네, 이 상태에서 상단에 표 편집 탭이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아이콘으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셀을 치는 거예요. 이 아이콘 보이시죠? 지금 위에와 밑에는 셀이 다 나눠져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만 셀이 합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래그한 부분에 있어서 셀을 친다는 거죠. 네, 이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클릭하시면은 셀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네, 어렵지 않죠? 네, 이거를요, 조금 더 다루시는 분들은 이제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왼손으로는 또 키보드에 손을 두시고, 오른쪽에는 마우스에서 손을 두시고 조작하시는 것보다, 그냥 나는 키보드로 계속 하는 게 더 편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키보드로 작성을 하시는 게 좀 속도가 더 빠르긴 하죠. 그래서 우리 단축키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물론, 합칠 셀들을 드래그하고 상단의 표 편집 탭에서 셀 합치기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되지만 합치다라는 걸 영어로 merge라고 하거든요. 네, merge. 그래서 합치다의 영어 자 M자를 따와서 이 셀 합치기의 단축키는 M입니다. 그래서 키보드에서 M, 스페이스바 바로 위에 있죠. M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옆에 보시면은 이 수요일에 전통 음식 배우기라는 수업 있죠. 얘도 저희가 밑에 있는 칸을 의도적으로 남겨놨어요. 요리하면은 요리하고 뭐 치우고 설거지하고 시간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 시간을 2교시, 1교시부터 2교시까지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도 셀을 병합해 줄게요. 일단 병합할 셀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블록으로 지정을 합니다. 자, 그럼 물론 상단의 표 편집 탭에서 셀 합치기, 네, 요 아이콘을 클릭하셔도 좋지만 그냥 이번엔요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로 키보드에서 M을 눌러주세요. 알파벳 M 눌러주시면은 바로 셀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위로 움직일 필요 없이 바로 키보드에서 M만 눌러주시면은 쉽게 셀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네,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네, 목요일에도 보시면은 우리 2교시에 요리사와 함께 맛집 탐방이라는 요 수업이 있고 밑에 지금 셀이 비어 있어요. 얘는 목요일에 2교시와 3교시에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된다. 같이 합쳐보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2교시와 3교시를 드래그 하시고 그대로 키보드에서 M 눌러주십니다. 네, 한 번 더 연습하시려면은 금요일에 2교시와 3교시도 지금 비어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키보드에서 M 눌러주시면 빠르게 셀이 병합이 됩니다.
여기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려면은 월요일 4교시와 5교시에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키보드로 M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셀을 합치는 거 배우는데 이 표를 편집하다 보면은 이 시간표를 짜시는 강사분께서 뭔가 변동이 생겼을 때도 수정할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우리 아까 금요일에 지금 2, 3교시를 합쳤어요. 여기서 2, 3교시 긴 시간 동안 어떤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수업이 뭔가 변경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2교시와 3교시를 나누어서 각각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이미 합쳐놨는데 이 표를 다시 삭제하고 만들 수는 없겠죠. 그냥 셀을 나눠버리면 됩니다. 네, 셀 나누는 건요. 바로 위에 제 표 편집 탭 보시면은 우리 아까 셀 합치기의 아이콘이 있었죠. 그 바로 밑에가 셀 나누기예요. 그 아이콘으로 보시면은 이제 쉬운 게 지금 이게 셀을 나눈다. 파란색으로 합쳐졌던 셀을 이제 나누어지는 이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요일에 우리가 합쳐놓았던 2교시와 3교시 셀을 클릭을 하시고요. 지금 병합되어 있는 상태죠. 얘를 우리가 나눠볼게요. 바로 위에 상단에 셀 나누기. 네, 셀 나누기 아이콘을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은 셀을 어떤 식으로 나눌 건지 우리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 한글에서는 가로가 줄이고 세로가 칸이죠. 이대로 한 칸 그대로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요 칸수는 이대로 섞지 않습니다. 그대로 둘 거다 체크하지 않아요. 근데 줄수를 두 줄로 나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칸수는 체크하지 않아요. 그냥 변동을 안 하겠다는 건 체크 안 하고 요 지금 병합된 셀을 두 줄로 나누겠다. 이렇게 두 줄로 체크를 하신 상태로 이 밑에 보시면은 줄 높이 같게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셀 안에서 줄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이 줄의 높이가 같도록 그렇게 동일하게 셀을 분할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사항에도 체크를 한번 해보실게요. 줄 높이를 같게 나눠라. 그래서 나누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네, 그럼 바로 줄 높이가 동일하게 딱 반반 이렇게 2교시와 3교시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만 우리 실행 취소 한번 해보실게요. 실행 취소. 상단에요. 도구 모음에서 실행 취소 잠깐만 해보실게요. 실행 취소. 네, 그럼 이제 원래 병합된 상태로 돌아오죠. 네, 제가 왜 이 실행 취소를 했냐면요. 이번에도요. 우리가 단축키를 한번 사용을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 셀을 나눌 때 물론 상단에 있는 셀 나누기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셀 나누기가 되겠지만 나는 이제 한글이 좀 더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단축키를 많이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단축키를 사용해서 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나눌 셀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셀 하나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고 해도 드래그가 안 돼요. 우리가 셀 두 개는 이렇게 연이어서 두 개 이상을 드래그 하기가 쉬운데 요 하나만을 이렇게 드래그 하려고 그러면은 드래그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셀의 블록 지정 방법을 잘 배워주셔야 됩니다. 이 셀을 블록으로 하나만을 지정을 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기억나시나요? 네, F5 버튼을 잘 활용을 하셔야겠죠. F5. 그래서 마우스를 이 셀 안에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두시고요. 키보드에서 F5를 눌러보세요. F5. 그러면은 셀 하나만 블록이 지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우스를 또 쓰지 않고 키보드로만 셀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F5로 셀을 지정을 하시고 나누다. 나누다라는 거는 영어로는 separate라고 하죠. 예, 여기 좀 악필입니다만 여기서 우리가 영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separate라는 이 영단어 별개의 개별의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자인 S
네, S를 우리가 단축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셀을 블록으로 지정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그냥 S 눌러보세요. S. S 눌러주시면은 셀 나누기라는 이 메뉴가 뜨게 됩니다. 이 창이 하나 뜨죠. 그래서 셀을 어떻게 나눌 거냐? 우리 아까 그대로 칸수는 변함이 없는데 줄수만 2개로 나누겠다. 줄 높이는 같게 나누겠다 하고 나누기 그냥 그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옵션이기 때문에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누기 여기서 클릭하시면 이대로 나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셀을 나누는 방법 또한 이 상단에서 요 셀 나누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셀을 블록 지정해서 F5로 블록 지정을 해서 키보드에서 S, 네, S를 눌러주시면은 셀 나누기라는 창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 주세요. 셀 합치는 거는 M이라는 단축키를 쓰고요. 셀 나누기는 S라는 단축키를 씁니다. 근데 M이라는 단축키를 쓸 때는 우리가 합칠 셀들을 드래그하면 되지만 셀 나누기를 할 때는 셀을 블록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셀을 나눌 때는 반드시 F5라는 버튼을 눌러서 셀을 블록으로 지정한 다음에 S를 눌러주시면 셀 나누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꼭 외우시지 않으셔도 외우실 수 있으신 분들은 단축키를 사용하시고 아니면은 그냥 벽에 상단에서 셀 합치기, 셀 나누기라는 이 단축키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셀 합치기, 셀 나누기에 대해서 배워보셨고요. 이제 우리 이 셀들을 좀 예쁘게 꾸며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가장 보세요. 가장 상단에 보통 이제 표를 만드시게 되면 이 제목행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 표에서의 셀들이 나타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구분해 주는 격이죠. 그래서 요일별로 구분을 해주고 그리고 교시별로 1교시, 2교시 구분을 해주는데 보통 이 제목 셀들이 좀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글씨를 굵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굵게 할 건데 굵게 하려면은 지금 제목행 전체를 선택을 해야겠죠. 셀 전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행을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드래그 하시면은 내가 서식할 셀들이 모두 블록 지정이 되는 겁니다. 까맣게 색칠되는 거 우리가 블록 지정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하나의 셀을 블록 지정하는 게 F5라고 배우셨습니다. 네, 지금은 여러 개의 셀을 한 번에 드래그를 해서 블록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상단에 우리 서식 도구에서 굵게 해주실게요. 네,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해 보시면은 글씨가 모두 굵어졌죠. 네, 마찬가지로 교시 있죠. 1교시부터 우리 5교시까지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서식 도구에서 글씨 굵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글씨 굵게 맞췄고요. 그리고 이제 셀에서 이 셀 간 구분을 잘 해주려면요. 셀에 채우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다 하얀색이라서 사실 교시별로, 요일별로 좀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제목행부터 셀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목행, 넘버부터 프라이데이까지 쭉 드래그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일단 셀들을 드래그 하셨으면은 상단에 요 표 편집 탭에 보시면은 여기서 요 페인트 통 보이시죠? 여기가 셀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셀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 채우기 버튼 클릭을 하셔서 예쁜 색깔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라색 중에서 옅은 연보라색 요 한 2번째 정도 저는 보라색에서 2번째에 있는 옅은 보라색을 선택해 볼게요. 클릭. 색으로 선택이 됐죠. 자, 마찬가지로 밑에 교시와 시간 있죠. 1교시부터 요 옆에 있는 시간, 요 셀들을 모두 드래그를 해줄게요. 네, 혹시 드래그 하시면서 이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마우스를 잘 조정해 주세요. 마우스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잘 조정하셔서
드래그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상단에 셀 채우기 가셔서 셀 배경이죠. 채우기 가셔서 이번엔 옅은 회색으로 바꿔줄게요. 네, 흰색 밑에 있는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하나 팁을 드리자면요. 이 시간표를 보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가장 첫 번째는 어떤 과목이냐를 보겠죠. 그래서 이 과목들이 사실은 눈에 잘 띄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제목행들을 너무 이 색상을 굵게 또는 글씨를 너무 색상을 진하게 해버리면은 상대적으로 이 제목행들이 눈에 튀어서 요 과목들이 잘 눈에 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을 너무 진한 것보다는 좀 옅은 색깔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우리가 연속되어 있는 셀들은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셀을 채우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 명상과 함께하는 요가, 이것도 제가 의도적으로 지난 시간에 2번 정도 이 과목을 넣었었는데 월요일에도 명상과 함께하는 요가라는 게 1교시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화요일이죠. 명상과 함께한 요가, 그리고 목요일에도 명상과 함께하는 요가가 있습니다. 이거 좀 축소해서 보실게요. 시간표를 좀 축소해서 보시면은 화면 좀 축소해 주세요. 그럼 이제 좀 더 잘 보이실 거예요. 네, 동일한 수업들이 지금 3개가 있어요. 요가 수업이 하나, 둘, 셋,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동일한 수업은 동일한 색깔로 우리가 표시해 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이것도 한 번에 우리가 색상을 동일하게 바꿔줄 거긴 한데 우리가 연속되어 있는 셀들은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연속되어 있는 셀들을 모두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얘네가 연속적으로 있지 않고 둥 띄어져 있어요. 얘네를 한꺼번에 선택하는 게 바로 셀에서 블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어떻게 블록을 지정을 하시냐면요. F5 버튼을 잘 활용을 해주십니다. 네, 아까 잠깐 배우셨지만 이 셀에 먼저 월요일 1교시 한번 보세요. 월요일 1교시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일단 F5를 한번 키보드에서 눌러보십니다. 그러면은 월요일 1교시만 블록으로 지정이 됐죠.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지금 점이 있어요. 회색 점이 있습니다. 이걸 잘 봐주세요. 우리가 셀 하나만을 블록으로 지정을 했을 때는 이 가운데가 색 동그라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 F5를 더 눌러보세요. F5를 한번 더 눌러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변경됐다는 건요. 우리가 셀을 여러 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먼저 연속된 셀들을 이 상태에서 선택을 해볼게요. 지금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 방향키 있죠? 키보드 방향키에서 아래 방향키를 한번 눌러봅니다. 아래 방향키 한번 눌러보시면은 하나 더 이동해서 2개가 연속적으로 선택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한 번 더 아래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아래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셀을 동시에 같이 선택을 해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F5를 누르게 되면은 셀만 선택이 돼요. 근데 F5를 2번 누르게 되면은 가운데 빨간 점이 생기면서 우리가 이 지금 선택한 셀 이외에 또 다른 셀을 선택하게 되면은 내가 선택하는 셀마다 모두 블록으로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연속되어 있는 셀을 계속 이제 키보드로만 선택을 하실 경우에는요. 다시 우리 마우스 커서를 요 월요일 1교시에 두시고 F5 누르시면 지금 가운데 동그라미 회색입니다. 이거는 얘 한 선택한 거예요. 다른 애들을 동시에 같이 선택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F5를 한 번 더 누르면은 동그라미가 빨간색으로 변했죠. 이제 다른 셀들과 함께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까 방향키로
눌러서 방향키를 눌러서 연속되어 있는 셀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죠. 또는 요거 취소하시려면요. 지금 아래 방향키를 눌러서 밑으로 쭉 가고 있는데 다시 위 방향키를 누르시면은 선택했던 거 취소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속되어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데 그럼 이번에 비연속적인 셀들을 선택하시려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빨간 동그라미 본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다른 셀들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 확인하시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 여러 개의 셀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키보드의 키죠. 그래서 빨간 동그라미를 확인하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명상과 함께하는 요가 2개의 수업을 하나씩 클릭해 줍니다. 네, 이렇게 비연속적인 셀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선택이 됐으면은 얘네의 셀 배경 색깔을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상단에 셀 배경색 클릭하셔서 너무 진한 색깔 말고요.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옅은 노란색을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검은색 오른쪽에 있는 요 노란색을 선택을 할게요. 네, 그래서 요가 수업은 모두 노란색으로 한꺼번에 처리를 한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 우리가 클릭해서 셀 배경색을 바꿔야 되는 게 너무 좀 수고스럽죠.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 개의 셀을 한 번에 선택하는 방법 배워보실게요. 지금 전통 음식 배우기도 여기 수요일 1, 2교시에 같이 있는데 월요일에도 있어요. 수요일에 있는 한국 전통 음식 배우기와 월요일에 있는 한국 전통 음식 배우기 이 2개의 셀도 색깔을 동일하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수요일 1, 2교시에 있는 전통 음식 배우기 셀을 선택하시고 네, F5 누르시고 F5 한 번 더 누르십니다. 그래서 빨간색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다른 한국 전통음식 배우기 월요일 4교시에 있죠? 얘는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은 2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상단에 셀 배경색 하셔서 얘는 약간 주황빛이 나도록 두 번째 주황색을 선택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채웠고요. 자,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원어민 생활 영어도 목요일과 월요일에 같이 있어요. 얘는 옅은 초록 색깔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중에 둘 중에 하나의 셀을 먼저 선택하시고 F5를 연속해서 2번 누릅니다. 네, 그리고 원어민 생활 영어 여기도 이렇게 클릭을 하셔서 2개의 셀을 한 번에 블록으로 지정을 하시고 이번에는 셀 배경에서 옅은 초록색으로 채워줄게요. 네, 그래서 같은 수업인데 배정된 요일만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시간표를 보는 사람들이 원어민 생활 영어가 월요일에도 있고 목요일에도 있네. 그러면 이 중에서 내가 되는 요일에 들어야겠다라고 판단하기가 좀 더 쉬워지죠. 자, 우리가 셀을 블록으로 이제 지정을 할 때 연속적이지 않게 둥둥둥 떨어져 있는 셀들을 선택을 했을 때 F5를 활용을 했는데 그러면요, 우리 만약에 이 전체 셀들을 모두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그냥 쉽게 이 셀들 이렇게 전체 드래그하면은 드래그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셀의 개수가 많지 않지만 만약에 셀이 굉장히 많다, 만약에 이 페이지를 넘어서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요, F5를 눌러주시면 돼요. 어디에서나 괜찮습니다. 이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하시고 F5를 눌러주시면 표 안에 있는 전체 셀이 블록으로 지정됩니다. 해볼까요? 네, 아무 셀이나 클릭하시고 F5를 연속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시면은 이제 전체 표에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제 언제 사용하냐면요. 우리가 셀 전체에 있는 이 글씨체를 바꿀 때 사용을 합니다. 그쵸? 어차피 글씨체는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셀 전체에 있는 글씨체를 조정하셔도 되고요. 또는 셀 아무 셀이나 클릭하셔서 F5를 하나, 둘, 셋 클릭 눌러셔도 전체 셀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서식 도구에서 글씨체를 바꿔보죠. 지금 한쪽 바탕으로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꾸미기 글꼴로 가셔서 한컴 윤고딕 230 정도로 바꿔볼까요? 네, 한컴 윤고딕 230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씨체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이 표 안에 있는 글씨체를 모두 변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우리가 셀의 배경색을 그냥 단색으로만 이렇게 채웠는데 이거 팩으로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금요일에 1교시에 최신 방송 댄스가 있어요. 이 셀은요, 우리가 한번 넣어서 채워볼게요. 이건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금요일 1교시를 클릭을 하시고요. 얘는 좀 다르게 단색이 아닌 패턴으로 채워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스킨에 그대로 셀 배경으로 가보세요. 셀 배경. 네, 셀 배경에서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단색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죠. 여기에 만약에 내가 원하는 색깔이 없다. 그러면은 다른 색 클릭하시면은 스펙트럼으로 색을 더 많이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팔레트에서 선택하셔도 되고 또는 스펙트럼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쿡쿡 찍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먼저 빨간색 카테고리에서 보시거나 요 주황색, 초록색, 파란색 선서 카테고리를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은 그 카테고리에 맞도록 명암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일단 취소하시고요. 자, 우리는 여기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색이 아니라 다른 채우기로 한번 가보실게요. 다른 채우기. 다른 채우기로 가시면 네,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창이 나오면서요. 우리가 배경을 채울 건데 지금 배경 탭으로 그대로 연결을 시켜줬죠. 지금은 이제 이 셀에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아요.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색이라는 건 그냥 단색을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이것도 여기서 색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그 밑에 색. 네, 색을 체크해 보시면은 면색과 무늬색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빗살 무늬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면색은 그대로 하얀색이죠. 근데 빗살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무늬의 색은 빨간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늬 모양은 이렇게 빗살 모양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번 채워볼까요? 자, 그럼 면색은 그대로 하얀색으로 두시고요. 이것도 변경 가능합니다. 근데 면색 그냥 일단 하얀색으로 두시고 무늬색은 우리 파란색으로 바꿔볼게요. 무늬색은 파란색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무늬 모양에서 펼치기 버튼 클릭해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보셨던 이 빗살 무늬. 이 빗살 무늬를 한번 선택해 보실게요. 이 외에도 뭐 체크, 또는 세로 줄무늬, 가로 줄무늬 다양하게 있죠? 이 빗살 무늬를 체크해 보시면 네, 여기 미리 보기로 보여주죠? 그래서 지금 면색은 하얀 바탕면에 파란색으로 무늬가 빗살 무늬로 생긴 거예요. 자, 이 상태를 우리 설정해 봅니다. 설정해 보면은 최신 방송 댄스는 우리가 빗살 무늬를 이렇게 채워주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이제 표를 오늘 예쁘게 꾸며보는 걸 같이 해보고 계신데요. 이제 이 셀들을 색으로 채우거나 또는 채우는 방법을 배워보셨습니다. 네, 이렇게만 채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표를 꾸미는 방식이 또 생각보다 더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샘플 문서를 좀 보여드리면은, 잠시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으로 색으로만 채울 수도 있지만 이 셀 전체에 사진을 넣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 보시면 클래식과 함께 유럽 여행인데 유럽 여행 보시면은 뭐 클래식을 상징하는 뭐 하프나 바이올린 같은 이런 예쁜 그림을 넣을 수도 있겠죠. 셀 안에 일부 이렇게 기호를 넣거나 또는 셀 전체를 그림으로 채워넣는 방법을 지금부터 같이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요 기호는요, 요 합의 기호는 한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호를 사용을 했고요. 네, 요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따로 검색을 한 사진입니다. 요거 지금 수업 시간에서 이걸 검색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수업 자료로 올려놓은 그림을 같이 사용해 보시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유튜브 수업 들으시고 계실 텐데 PC로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신 분들은요, 그대로 이제 유튜브 저희 수업하면 보시면 되고, 혹시 스마트폰으로 수업 들으시고 계신 분들은요, PC에서 유튜브로 접속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2회차 수업 지금 이렇게 보시고 계실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러면은 그 수업 화면 밑에 보시면은 수업에 관한 정보가 이 회색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네, 회색 박스 찾으셨으면은 여기 글머리 기호가 있어요. 첫 번째 삼각형 모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글머리 기호 보시면은 마스터하기 속성반 2회차 수업 자료가 올라가 있죠. 네, 여기 밑에 보시면은 파란색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모두 링크 클릭하셨나요? 네, 오늘 수업에서 활용할 그림과 그리고 지금 이 표 작성이 끝나게 되면은 우리가 한글표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수업 자료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지금 올라가져 있습니다. 이거 한꺼번에 같이 다운로드 받으실게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전체 다운로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운로드 네, 클릭해 주시면은 이 두 개의 파일이 압축된 상태로 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지금 압축 중이라고 나오고 압축이 된 상태로 다운로드가 되었으면 우측 상단에 이 한글표 속성 지금 압축된 형태로 보이실 거예요. 이거 바로 파일 열기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표시 있습니다. 이 폴더의 표시를 클릭하셔서 열어주실게요. 네, 지금 이 압축되어 있는 폴더가 다운로드가 되셨을 거고요. 네, 이 압축을 풀어서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 압축된 폴더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십니다. 네, 여기서 압축 풀기 클릭해 주시고요. 네, 압축을 풀 건데 저희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한글표라는 이 폴더가 있기 때문에 이 폴더로 압축을 풀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찾아보기 클릭하셔서 파일 탐색기가 나오면은 왼쪽에서 바탕화면 클릭하시고 우리 바탕화면에 만들어 놓은 표라는 폴더 클릭하시고 하단에서 폴더 선택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압축을 풀 때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표 폴더에 압축이 풀리게 되겠죠. 그리고 하단에서 압축 풀기 클릭하시고요. 네, 그러면은 우리 이 한글표라는 폴더 안에 한글표 속성이라는 폴더가 풀린 채로 압축이 풀린 채로 나올 겁니다. 요 지금 열려 있는 파일 탐색기 잠깐만 최소화시켜 주시고요. 네, 바로 이전에 요 압축된 형태로 다운로드 받았던 요 압축 폴더는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거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셔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아까 최소화시켰던 이 파일 탐색기 다시 열어보시면은 표속스라는 폴더 있습니다. 요거 더블 클릭해서 여실게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샘플 문서에서 보셨던 요 피자를 들고 있는 셰프 2명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죠. 네, 이 사진을요, 우리가 이 표에다가 채워 넣어 볼 거예요. 아까 편집하시고 계시던 이제 시간표로 돌아가 보실게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시간표 목요일에 있는 요리사와 함께 맛집 탐방이라는 요 2, 3교시 수업이 보이실 겁니다. 네, 요리사와 함께 맛집을 탐방한다. 네, 요 수업을 좀 재미있게 강조하고 싶다면은 이 셀 안에 아예 사진으로 채우는 방법이 있어요.
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은 이 셀을 일단 클릭을 하시고요. 요리사와 함께 맛집 탐방이라는 셀을 클릭하시고 마찬가지로 채워주는 건데 얘는 색으로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사진으로 채워줄 거예요. 상단에 우리 채우기 있죠? 셀 배경. 셀 배경에서 이 펼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시면은 색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채우기, 다른 걸로 채우겠다. 다른 채우기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셀 테두리 배경이라는 창이 열리면서 배경을 이제 무엇으로 채울 건지를 알려주죠. 밑에 보시면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 네, 그림을 클릭해 보세요. 내가 이 셀을 지금 비어 있어요. 미리 보기 보시면은 비어 있는데 그림으로 채우겠다. 그림을 클릭해 주시면 네, 지금 이 그림 파일 있죠. 그림 파일을 우리가 PC에서 찾아서 연결을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파일을 찾기 위해서 옆에 이 파일 폴더 있죠. 폴더 모양 아이콘을 클릭해 주세요. 파일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겠죠. 그래서 폴더 모양 아이콘 클릭하시면은 다시 이제 파일 탐색기가 열리게 되면서 우리는 아까 바탕화면의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큰 폴더 더블 클릭하셔서 열어주십니다. 그 안에 한글표 속성이라는 이 폴더도 더블 클릭해서 여시면은 여기에 바로 우리가 채워 넣을 사진이 보이시죠? 피자를 들고 있는 셰프의 모습, 이 사진을 클릭하셔서 바로 넣기 하실 건데 넣기 하실 때 요거 밑에 꼭 체크해 주세요. 문서에 포함. 네,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돼 있어야지 나중에 혹여나 내가 PC에서 이 사진을 삭제한다고 해도 지금 이 시간표 안에서는 그 사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예 문서에다 이 사진을 붙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넣기 클릭하시면 네, 지금 미리 보기에서 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네, 설정 클릭해 볼게요. 설정. 네, 설정 클릭하시면 사진이 이렇게 들어간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요. 이 사진을 여기에 맞춰서 넣는데 지금 사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확실히 시간표 안에서 눈에 띄긴 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론 이 사진도 중요하지만 이 과목이 요리사와 함께 맛집 탐방하는 코스다라는 이 과목명이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사진을 약간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들어주면은 이 배경으로 사진이 들어가게 되면서 글씨를 더 잘 보일 수 있겠죠. 자, 이거 다시 어떻게 편집하시냐면요. 우리 이 가셨던 경로 그대로 갑니다. 마우스를 이 셀 안에다 그대로 클릭하시고 그대로 이 셀 배경에서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다른 채우기로 갑니다. 네, 다른 채우기로 가시면 그대로 셀 테두리 배경으로 연결이 되고요. 자, 미리 보기에서 우리가 지금 넣었던 사진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림 파일은 우리가 이 경로를 지정한 대로 그림을 삽입했죠. 그리고 채팅 유형이라는 게 맞춰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셀 크기에 맞추어서 사진을 넣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림 효과가 있는데 그림 효과 없음이에요. 원본 그대로 들어갔죠. 얘를 좀 흐리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밑에 워터마크 효과 보이시나요? 네, 워터마크 효과에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좀 흐려지는 거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워터마크라는 게 우리 로고나 로고 같은 거를 이제 표시를 하면서 그 로고가 이 원본에 있는 글씨를 훼손하지 않을 정도로 좀 옅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효과거든요. 그래서 워터마크 효과를 체크를 하셨는데 워터마크 효과 체크하시게 되면은 이것도 너무 사진이 밝아지고 흐릿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이때 워터마크 효과라는 게 결국 사진의 밝기를 더 밝게 하고 대비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물과 사물 간의 경계선 있죠. 이 경계선을 약간 모호하게 해줘서 사진 자체를 흐릿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밝기와 대비를 조정을 해주는 게 워터마크 효과인데 여기서 우리가 수동으로 조금 더 밝기와 대비를 더 조정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 너무 밝아졌죠. 그래서 밝기가 지금 70%인데 밝기를 한 60% 정도로 좀 내릴게요. 너무 밝았기 때문에 60% 정도로 밝기를 조정하고
그리고 대비도 마이너스 50%로 되어 있는데 대비는 뭐 크게 조정 안 해도 한 45% 정도로만 줄일게요. 네, 이렇게 밝기와 대비를 요거는 정답이 없어요. 요 미리 보기를 보시면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그냥 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보다는 좀 덜 밝아졌죠? 네, 이렇게 미리 보기로 확인하시고 그대로 설정 클릭하시면은 이제 아까보다는 사진이 좀 흐려지면서 글씨가 더 잘 보이게 된 거죠. 이렇게 이제 채워 넣을 때 우리가 이 워터마크 효과를 활용을 해서 그림을 채워 넣으면은 훨씬 더 이 글씨가 잘 보이게 되는 거고. 자, 글씨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글씨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셔서 그대로 서식 보면서 바꾸시면 돼요. 요건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빨간색으로 글씨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와 함께 맛집 탐방이라는 요 과목을 이렇게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예, 수강생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표를 다양하게 꾸며보실 텐데, 이렇게 색깔로만 채워넣기보다는 채워넣어도 재미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엔요, 여기에 사진이 아니라 표 안에 작은 스티커처럼 작은 기호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예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클래식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이라는 이 과목에서 이제 클래식을 좀 부연 설명하듯이 하프 모양으로 이 클래식을 강조하는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죠. 작은 그림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일단 마우스 커서는요, 이 화요일 1, 2교시에 있어야 돼요. 네, 여기다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자, 여기에다가 그리기 마당을 활용해서 이 기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상단에 입력 탭 가셔서요. 네, 입력 탭 가시면은 그리기 마당 보이실 거예요. 이제 다양한 기호와 아이콘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리기 마당 클릭하시면 네, 이 그리기 조각이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왼쪽에 이 꾸러미 목록에서 먼저 카테고리를 설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맨 위에 와 있으실 텐데 요 스크롤 막대를 조금 내리시다 보시면은 이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대로 있습니다. 오름차 순으로 되어 있는데 맨 밑으로 스크롤 막대를 내려보세요. 맨 밑으로 스크롤 막대를 내려보시면은 요 위쪽에 취미, 문화, 악기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네, 취미, 문화, 악기라는 카테고리 보시면은 여기 하프 그림이 보이시죠? 얘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클릭해 주시고 예, 선택하셨으면은 오른쪽에서 넣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넣기.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릴 거예요. 요 십자 형태로 마우스 커서가 생긴 거 보이시죠? 그러면은 이 셀 안에다가 적당한 위치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그림이 요 시점에서 이렇게 그릴 거다. 그러면 요 왼쪽 상단 시점에서 요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 해주셔서 셀을 넘어가지 않게 적당한 크기로 만들어주시고 마우스에서 손을 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고 보니까 시간표가 다 어그러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개체를 삽입을 한 거예요. 지금 사진 일단 찾아주세요. 이거 원래 하프 사진이 2교시 클래식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에 넣으려고 이렇게 분명히 넣었는데 얘가 크기가 지금 좀 커지면서 바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얘의 배치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지금은 이 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보실게요. 이 하프를 클릭하시고 조절점이 생긴 상태에서 딱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네,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은 개체 속성이 나옵니다. 개체 속성에서 기본 탭 보시면은 이 위치를 보세요. 위치. 네, 위치에서 보시면은 본문과의 배치에서 만약에 얘가 지금 글 앞으로 요 글 앞으로라고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글씨보다 자꾸 앞으로 와서
이제 자기만의 공간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지금 이미 셀 안에 우리가 글씨를 뭐 클래식과 함께하는 유럽 여행이라고 입력을 해놨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글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본문과의 배치를 어울림으로 바꿔주세요. 네, 가장 첫 번째 옵션이죠. 글과 따로따로 놀지 않고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어울림이라고 바꿔주는 겁니다. 네, 어울림이라고 바꿔주시고 그리고 설정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하프의 위치를 이 셀 안으로 잘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셀 안으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렇게 천천히 드래그 하셔서 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가 너무 큰가 보네요. 크기가 커서 안 들어가는 경우는 이 하프를 크기를 좀 줄여주세요. 하프 선택하시고 오른쪽 하단에서 조절점 오른쪽 하단 조절점에서 이렇게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 얘를요 밑으로 드래그 하시기 힘드시면 아예 복사해서 붙여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하프를 복사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이거를 일단 크기를 좀 작게 줄여줄게요. 아예 작게 줄여주고 마우스 요거 개체 속성 이렇게 따닥 클릭해 보시면 개체 속성에서 기본 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을 필요는 없지만 대충 너무 크신 분들은 13 너비가 13, 높이가 19 정도로 조정을 해주시고 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를 복사할게요.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복사하기 클릭하시고 복사를 했으니까 일단 딜리트로 지우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표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유럽 여행 밑에 유럽 여행에서 엔터키 한번 쳐주시고 네, 여기다 이제 붙여 넣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붙이기 클릭하시면 들어갈 겁니다. 이 하프 크기가 너무 크면 이 셀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위치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혹시 이 하프가 셀 안에 들어가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이 하프 크기를 좀 작게 조절해 주셔서 일단은 문서에서 복사하시고 삭제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표가 제 위치에 왔을 때 이 셀 안에서 우리가 다시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 하프를 우리가 이동시켜서 한번 글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울림으로 했기 때문에 글씨와 지금 어우러져서 이 형태를 만들게 되고요. 만약에 뒷 배경으로 보내고 그 위에 글씨를 쓰고 싶다 하시면은 하셔서 그 상태로 조절점 보신 상태로 따닥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글 뒤로 있죠. 네 번째 옵션 글 뒤로를 선택하시고 설정 클릭하시면은 이 하프 그림이 뒤로 가고 그 위에 글씨가 써지는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수강생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바꾸시면 되고요. 저는 이 글씨가 좀 잘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 어울림으로 바꿀게요. 다시 하프 그림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어울림으로 바꿀게요. 어울림으로 바꾸고 첫 번째 옵션 설정 클릭하셔서 적당한 위치로 하프를 끌어내려 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에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표에 테두리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테두리는요, 우리가 테두리를 바꿀 셀들을 선택을 해서 그 셀들의 테두리를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이거 축소해서 보여드리면 이 시간표에 보시면 전체 표에서
외곽 테두리 있잖아요. 외곽선 테두리. 요 테두리를 좀 굵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전체 셀을 다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네, 전체 셀을 선택하시려면은 이렇게 첫 번째 셀부터 클릭하셔서 쭉 드래그를 하셔도 되지만 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F5를 3번 누르시면은 전체 셀이 선택이 되죠. 그래서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하시고 키보드에서 F5를 하나, 둘, 3번 연속해서 눌러주셔도 전체 셀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선택한 셀에서 외곽선만 테두리를 좀 굵게 바꿔볼게요. 그럼 상단에 또 편집 탭 보시면은 여기 이제 셀 테두리 보이실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셀 테두리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의 종류와 굵기를 먼저 선택을 하고 그리고 선의 색상까지도 선택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테두리를 어디다 적용할 건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선의 종류 먼저 선택해 볼게요. 상단에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셀 테두리 셀 테두리 모양. 네, 셀 테두리 모양은요. 그냥 그대로 실선으로 갈게요. 두 번째 실선. 그리고 셀 테두리 굵기는 제 외곽선이니까 조금 굵게 가주겠습니다. 그래서 한 0.7mm, 네, 0.7mm 정도로 조정을 할게요. 네, 선의 종류와 굵기 조정하셨으면은 선의 색상은요. 여기 옆에 요 붓 있죠? 예, 붓이 선의 색상을 설정하는 거예요.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검은색으로 그대로 설정하겠습니다.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셀 테두리는 여기 펼치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제 어디에다가 셀 테두리를 적용할 거냐? 우리가 선의 종류와 색깔 모두 선택을 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 셀에서 이 내부 선은 말고요. 외곽선에만 이 선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럼 바로 첫 번째 옵션 보이시죠? 외곽선. 예, 여기 보시면은 점선으로 표시된 거는 이 테두리를 적용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만 우리가 테두리를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외곽선만 설정하겠다. 클릭하시고요. 네, 그리고 빈 공간 잠깐 클릭해 보세요. 지금 외곽선이 이렇게 까맣게 진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이제 설정을 할게요. 여기 그 제목행 있죠? 첫 번째 제목행 부분에 이렇게 이중선을 그어줄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선을, 테두리를 적용할 셀은 이 첫 번째 행이죠. 첫 번째 행을 드래그 해줍니다. 네, 드래그 해주시고 선의 종류와 색상을 선택해야겠죠. 다시 상단에 선 종류는요. 셀 테두리 모양 가셔서 이번에는 요걸로 할까요? 잠시만요. 셀 테두리 모양은 이중선으로 갈 건데 이 이중선으로 갈게요. 이중선인데 선 하나는 좀 얇고 그리고 선 하나는 굵은 네, 이런 이중선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이중선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셀 테두리 굵기는요. 이제 외곽선이 0.7mm이기 때문에 이렇게 굵은 것보다는 살짝 얇게 한 0.5mm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0.5mm. 네, 그리고 이제 셀 테두리를 적용을 할 건데 우리가 드래그한 곳에서 아랫부분만 테두리를 적용을 할 거죠. 셀 테두리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아랫부분만 적용하겠다. 내가 선택한 드래그한 부분에서 아랫부분만 이 이중선을 설정하겠다는 거죠. 클릭합니다. 네, 그리고 빈 공간 클릭해 보시면은 이중선이 이렇게 잘 표시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내가 만약에 이 내부에 있는 선들만 다 바꾸고 싶다. 이 내부에 있는 이런 선들 있죠? 이런 거 이제 어떤 식으로 바꾸시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이 이중선 여기를 적용하지 않고 이 내부에 있는 선들을 뭐 다 점선으로 하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 표에서 모든 셀 다 선택합니다. F5 하나, 둘, 세 번 누르시면은 전체 셀이 선택이 되죠. 이거는 적용은 안 해보고 제가 드릴게요. 이 외부 선은 우리가 적용 안 하고 내부 선만 적용한다. 그럼 당연히 이제 선의 뭐 종류나 굵기는 좀 얇은 선으로 선택을 하겠죠.
그리고 뭐 선의 색깔도 원하시는 대로 뭐 옅은 회색이나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테두리를 이 경우에는 이거예요. 내부에 있는 선. 지금 보시면 외곽선은 다 점선이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해요. 근데 내부에 있는 선만 내가 적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시면은 이 내부에 있는 가로, 세로 선들만 종류와 굵기를 바꾸실 수 있는 거죠. 네, 이거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간표, 문화센터 시간표를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잘 완성됐는지 한번 미리 보기로 보실게요. 왼쪽에 파일 가셔서 미리 보기 한번 가보세요. 네, 미리 보기 가시면은 이제 문화센터 시간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그림으로도 채우고 색이나 또는 패턴으로도 채워서 예쁜 시간표가 만들어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는요, 이 표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시도록 할 건데요. 표도 어떨 때는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할 수 있고, 어떨 때는 개체처럼 취급하도록 해서 문단에서 이 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어떻게 텍스트들과 조화될 수 있는지를 같이 배워보실 겁니다. 저희 먼저요, 예시로 표를 2개를 그려볼게요. 한 줄 한 칸짜리 표를 2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단부 이렇게 보이실 텐데 표 하나 삽입해 볼게요. 상단에 입력 탭 가시면은 가장 왼쪽에 표 있습니다. 자, 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줄수와 칸수를 입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한 줄 한 칸짜리, 한 줄 한 칸짜리로 만들어 주시고요. 한 줄 한 칸짜리. 그리고 글자처럼 취급에 해제된 상태로, 글자처럼 취급 아닙니다. 요거 해제된 상태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만들기. 네, 그럼 이제 표 하나가 만들어졌을 겁니다. 자,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이 표 안에다가 우리가 글자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네, 표 클릭하시고요. 표 안에, 지금 이 표 안에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표 안에 마우스 커서를 클릭하시고요. 우리가 이거는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개체의 속성을 띱니다. 그래서 안에다가 헷갈리지 않게 개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좀 크게 하기 위해서 글씨 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상단에 도구 모음에서 글씨 크기를 한 15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실게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표는 개체의 속성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우리 문단부에서 엔터키를 한 2번 정도 치셔서 띄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표 하나 더 삽입해 볼게요. 그대로 상단 입력 탭에서 표 클릭하셔서 표 아이콘. 네, 마찬가지로 한 줄 한 칸의 표를 만들 겁니다. 단 여기에서는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해주세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해서 만듭니다. 한 줄 한 칸이에요. 네, 그럼 표가 하나 만들어졌죠? 얘는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얘는 글자의 속성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얘는 글자라고 안에 입력을 해줄게요. 잘 보이도록 드래그 하셔서 상단에 도구 모음에서 글씨 크기를 15 정도로 바꿔주실게요. 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똑같이 한 줄 한 칸짜리의 표를 만들었는데 속성을 지금 다르게 한 거예요. 상단에는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개체의 속성을 가지고요. 하단에는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했기 때문에 보기에는 우리가 표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두 개의 성격이 다르다는 겁니다. 얘는 개체의 속성, 얘는 글자의 속성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손에 있는 개체라는 개체표 보세요. 개체표에서요, 우리 표의 바깥 부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왼쪽 부분 있잖아요. 왼쪽 테두리 부분.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해 보실게요. 네, 그럼 마우스 커서가 지금 어디로 오고 있죠? 네, 마우스 커서가 지금 보시겠지만은 여기 표의 위쪽 상단에 이렇게 와 있을 겁니다. 보이시죠?
지금 표의 경계선, 그러니까 표의 테두리 왼쪽 상단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글자 속성의 이 표에서 왼쪽을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왼쪽을 클릭해 보시면은, 네, 어떤가요? 이번에는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아래쪽에 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부터가 두 개가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우리가 표에서 바깥쪽에서 이제 왼쪽, 요 경계선을 클릭을 했을 때, 개체인 경우에는 이 마우스 커서가 요 상단에 오게 되지만, 글자인 경우는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입력할 때 이 인식하는 자체가 마우스 커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요, 한번 블록을 설정해 볼게요. 우리 블록 설정할 때 이 행 전체의 블록을 설정하는 거 아시죠? 여기 한번 요 글자 요 밑에다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텍스트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냥 텍스트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네, 여기 이제 표가 아니라 그냥 문단에다 우리가 텍스트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이때 책자 있죠? 가장 왼쪽에다가 마우스를 한번 가져가 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화살표로 바뀐 거. 예, 이 형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다시 가장 왼쪽에 있죠? 가장 왼쪽에 우리 지금 텍스트라고 입력을 했는데 이 글자 가장 왼쪽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깜빡깜빡거리죠? 마우스를 가장 이 행의 왼쪽으로 가져가시면 마우스 커서에 하얀색 화살표가 생기죠? 이때 클릭을 해보시면은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이게 보통 텍스트인 경우에는 우리가 마우스를 이 행의 가장 왼쪽에 가져가서 클릭을 하면은 행 전체가 블록으로 지정이 돼요.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이 글자표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글자, 이 텍스트와 지금 동일한 속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요 글자라고 적혀진 표 있죠? 이 표 가장 왼쪽으로 가져가면은 우리가 텍스트에서 선택한 것과 마찬가지로 화살표가 생겨서, 그쵸? 클릭하시면은 행 전체가 선택이 된 겁니다. 네, 이 말은 이게 사실 처럼 보이지만은 속성 자체가 글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텍스트에서 행을 선택했을 때와 동일하게 이 행의 가장 왼쪽에서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전체가 선택된다는 거죠. 글자와 똑같은 속성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개체 왼쪽, 이 개체표의 가장 왼쪽에 가서 마우스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어떤가요? 이번에는 행 전체가 선택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마우스 커서 부분만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글자처럼 취급을 하게 되면은 이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이 되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고, 개체처럼 취급을 했을 때는 우리가 행 전체를 선택하려고 해도 전체가 선택이 안 돼요. 왜냐면 텍스트가 아니고 개체이기 때문에 이 개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문단보 정도만 선택이 된다는 거죠. 네, 이거는 사실 그냥 제가 차이점을 알려드린 겁니다. 이 차이점을 얘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 이 특성을 다 외우지 못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두 개를 우리가 클릭을 했을 때 차이가 있구나라는 걸 일단 먼저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이렇게 두 개, 개체표와 글자표가 다르다는 거를 아셨는데, 그럼 이동할 때는 어떻게 다른지 볼까요? 네, 일단 상단에 개체표 보세요. 개체표를 이렇게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조절점이 생기죠. 이거 우리가 표에서 도형을 다룰 때나 그림을 삽입해서 다룰 때와 동일하게 얘는 우리가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네, 이 클릭하셔서 조절점을 보시고 마우스를 이 개체표 위로 가져가시면은 사방형 화살표가 지금 이렇게 생기죠. 네, 이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살짝만 드래그 해보세요. 이렇게 위아래로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글자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글자표. 글자표 클릭하시면 마찬가지로 조절점이 생기죠. 그리고 마우스를 이 위로 가져가시면 사방형 화살표로 변신하게 되죠. 이때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드래그 했는데 절대 드래그가 안 됩니다. 그쵸? 드래그해도 이동은 되는데 이동할 때 보세요. 이동을 하는 게 자유자재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문단부호를 기준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단을 기준으로 한 줄 한 줄 내려가지 이게 자유롭게 이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보시려면은 이 크기도 한번 조정해 볼게요. 개체표를 클릭하셔서 오른쪽 조절점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미셔서 크기를 조정해 보세요. 네, 이 경우는 이제 얘가 오른쪽, 왼쪽으로도 이렇게 이동 가능하죠. 네, 글자표 보세요. 글자표 클릭하셔서 일단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오른쪽 조절점에서 왼쪽으로 쭉 밀어보시면 크기는 조정이 되지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아무리 드래그를 해도 이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글자는요. 이 문단 안에서 내가 위치를 잡고 이 위치를 꼭 차지하려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단 밖으로 나가지가 않습니다. 얘는 이제 글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단이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문단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지 이 문단 밖으로 자유롭게 이렇게 밖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체와 글자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좀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럼 내가 문단 안에 표를 넣을 때 개체로 넣게 되면은 문단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겠지만 글자로 속성을 지정을 하면은 얘가 문단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하겠구나라고 이제 개념이 좀 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하나 차이점을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개체표 있죠? 개체표 왼쪽 끝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문단부호가 보이실 거예요. 문단부호 아까 우리 상단에 보였죠? 네, 여기에서 한번 엔터 쳐보세요. 여기서 엔터를 한번 쳐보시면 마우스 커서를 이 개체표 가장 왼쪽에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문단부호를 클릭하셔서 엔터 치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바로 밑줄로 지금 엔터가 내려갔죠. 엔터키 하나 생겼죠. 근데 보시면은 이 개체는 그대로예요. 개체는 그대로 이 위치에 있는데 얘를 뛰어넘어서 지금 문단부호가 이렇게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자도 한번 엔터 쳐볼까요? 일단 밑에 있는 텍스트는 잠시 지워주고요. 네, 글자 가장 왼쪽에 글자표 가장 왼쪽에 마우스 클릭하면은 얘는 지금 글자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우스 커서가 요 아래쪽에 이렇게 보여지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엔터 한번 쳐보세요. 엔터 치면은 뭐가 변했나요? 네, 보셨나요? 네, 얘는요 이 글자표 자체가 쭉 내려간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개체표에서는 이 가장 왼쪽 마우스 커서에서 엔터를 쳤을 때 이 개체는 그대로 이 자리에 있고 쭉 이렇게 내렸습니다. 개체 자체는 그대로 두고 이 문단부호만 이제 밑으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글자는 얘 자체가 이제 글자이기 때문에 여기 가장 왼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이 글자에 있는 요 자체가 줄 한 줄 내려간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밑에 아까 텍스트라고 입력했잖아요. 네, 여기다 입력해 보시면은 이 텍스트 앞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엔터 치면은 이 자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글자와 동일하게 이 왼쪽에다가 문단부호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엔터키를 누르시면은 이 자체가 밑으로 한 줄 한 줄씩 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텍스트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위에 있는 개체의 표 같은 경우는 얘는 도형과 같은 성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를 쳐도 이 개체를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클릭해서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지 엔터키로 이 개체키를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키를 아무리 눌러도 개체는 그대로 있고 그 문단부호만 밑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개체인지 글자인지 이 속성에 따라서 이렇게 성격이 다르구나라는 보셨습니다. 그럼 이제 얘네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표를 글자로 취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체로 취급해야 되는지 이걸 실제 문서에서 같이 연습을 한번 해보시도록 하실게요. 우리 아까 다운로드 받은 2회차 수업 자료 있죠? 네, 2회차 수업 자료 폴더를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바탕화면에 한글표 폴더에다가 아까 압축을 풀었던 표 속성. 네, 이 폴더를 열어주시면 네, 이 P자 이미지는 아까 시간표 만들 때 쓰셨고요. 이 표 속성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네, 이 문서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네, 이 문서의 가장 상단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문서 지금 3장짜리 문서인데 가장 상단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문서를 지금 보시면요. 회원가입 신청서라는 이런 파일이에요. 헬스클럽이나 또는 뭐 또 마트에 가셨거나 이럴 때 뭐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하시게 되는데 여기 지금 뭐 성명이나 뭐 이메일 주소, 뭐 주소 이런 것들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이제 서부터 이 클럽에 바라는 점 이 부분도 지금 표고요. 그리고 이 회원가입 신청서 이것도 도형이 아니라 제가 지금 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표가 지금 2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서인데 그럼 이 문서에서 먼저 이 표가 글자의 성격인지 또는 이제 개체의 성격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죠. 네, 마우스를요, 여기 회원가입 신청서라고 되어 있는 이 한 줄 한 칸짜리 표, 여기 왼쪽에 마우스 한번 가져가서 찍어보세요. 네, 마우스 커서 깜빡이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거 지금 글자의 성격이에요. 보이시죠? 네, 요, 표에 선을 넘어가지 않고 여기서 조용히 표의 아래쪽에서 깜빡깜빡이고 있는 거, 이거 글자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 바로 글자처럼 쉽게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밑에 있는 표, 이 밑에 있는 표도 왼쪽에 가서 이렇게 마우스 클릭해 보세요. 그땐 커서가 이 표의 아래쪽에서 지금 이렇게 깜빡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글자의 성격입니다. 글자의 성격이면요. 저희 이거 그냥 글자처럼 드래그 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드래그가 되죠? 네, 여기 표 왼쪽에서 표 왼쪽에 그냥 마우스 두시고 여기서부터 쭉 클릭하신 상태로 드래그 하시면 우리가 문단을 드래그 하시듯이 이렇게 드래그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가운데로 정렬을 하려면요.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신 상태로 마치 문단을 정렬하시듯이 위에서 가운데 정렬 클릭해 보세요. 가운데 정렬. 그랬더니 이렇게 표가 마치 글자를 정렬하는 것처럼 가운데 정렬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문서를 작성을 하실 때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서 글자표로 만드시는 게 훨씬 더 편집하시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회원가입 신청서 요 한 줄 한 칸짜리 표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시면 조절점이 생기죠. 이 상태에서 따닥 더블 클릭해 보세요. 따닥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잘 안 되시는 분들은요. 위에서 그냥 픽셀 속성 이거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표는 글자처럼 취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처럼 우리가 편하게 문단 정렬하듯이 이렇게 이제 편집을 하셨는데 이 글자처럼 취급을 한번 해제해 볼게요. 해제 그리고 설정해 봅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글자가 아니라 개체의 성격을 가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표의 왼쪽에서 마우스 클릭했더니 이게 지금 안 되는 경우가 요거 지금 가운데 정렬로 돼 있어서 그러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를 이제 시청서 요거를 아까 가운데 정렬을 해놨었는데 우리가 지금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자마자 얘가 가운데 정렬했던 것들이 다 해제가 된 거예요. 취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개체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문단처럼 이렇게 가운데 정렬을 해도 가운데 정렬되지 않아요. 그래서 드래그도 이렇게 해보시면은 밑에 거는 글자로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드래그가 되지만 위에 있는 표는 아무리 우리가 드래그해도 드래그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정렬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런 경우에는요. 표셀 속성으로 가셔서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회원가입 시청서
클릭하시고 위에 있는 표세 속성 가보실게요. 그러면 얘는 글자처럼 취급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가운데 정렬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서 가로에서 문단의 가운데로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왼쪽이 아니라 이거 펼치기 버튼 클릭하셔서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문단에서 가운데로, 가로 기준 문단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셔야지, 네, 가운데로 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설정해 주세요, 설정. 그러면은 이제 회원가입 신청서가 가운데로 설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글자였을 때는, 이게 글자의 성격을 가졌을 때는 그냥 문단처럼 드래그 하시고 요 가운데 정렬, 글자 정렬하듯이 하시면 되셨지만, 이번에는 객체로 바뀌었을 때는 표세 속성에 가셔서 가로에서 가운데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야지 표가 문서의 가운데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우스 휠 좀 내리셔서요. 스크롤 다운 하셔서 이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토마토에 대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서인데, 이 토마토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텍스트가 많을 때 어떻게 표를 넣는 게 좋을지 그 부분을 함께 보시는 겁니다. 여기 지금 첫 번째 문단에 이제 토마토에 대한 이제 기원이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거기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토의 영양 성분이라는 요 이제 문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 글 사이에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토마토의 영양 성분이 있고, 지금 이 토마토의 섭취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표를 하나 넣어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여기 지금 이 부분이에요. 뭐 부분은 어떤 부분에 넣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글 사이에 우리가 표를 배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토마토의 영양 성분 이 부분 끝나는 요 시점에서 여기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요. 여기 이제 마우스 커서 두시고 표를 하나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탭 가셔서 표를 삽입을 합니다. 표는 그냥 두 줄 두 칸짜리 표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두 줄 두 칸짜리 표 이렇게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표는 지금 글자일까요? 아니면은 글자가 아닐까요? 한번 표 앞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가져가 보세요. 여기 보니까 표 아래쪽으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깜빡이네요. 이거는 지금 글자처럼 취급된 표입니다. 글자처럼 취급된 표. 그러면요, 이 표가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표를 만약에 이 문장 사이 어딘가에 끼워 넣고 싶어요. 그럼 이거 옮겨지나요? 당연히 안 옮겨지죠. 이거 지금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위로 한 칸, 아래로 한 칸 옮기는 것밖에는 표가 이동되지가 않아요. 이렇게 아래로 한 칸 옮겼다가 또는 위로 한 칸 옮겼다가 글자처럼 이렇게 줄바꿈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표를 이 문단 중간에 어디론가 가져가려면 얘는 도형과 같이 이동이 자유로워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바로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선택을 하셔서 표세 속성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면요, 아까 이제 글자처럼 취급했을 때는 이 본문과의 배치라는 이 기능들이 아예 활성화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니까요, 이제 본문과 표를 배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옵션 이름이 어울림이에요. 어울림. 이제 이 글과 이 문단 속의 글과 표가 어우러지게 어울림으로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정해 주실게요. 설정. 그럼 이제 이 표는 개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글자처럼 취급 해제 있죠. 그럼 마음대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여서 어떤 문장 안으로 그냥 바로 문장 뒤에 오도록 이렇게 표를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 문단 안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표를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서 바로 밑에 이제 세 번째 페이지로 이동하실게요. 세 번째 페이지로 오셨나요? 네.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것들 모두 허구의 데이터입니다. 제가 그냥 아무 데이터나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다량의 데이터를 지금 관리할 때 지금 보시면은 고객들의 명단이에요. 그래서 고객들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제 언제 우리의 멤버로 가입을 했는지, 가입월, 그리고 고객 등급이 뭐 골드, 실버, 더 내려보시면 퍼플,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표의 맨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맨 밑으로 보세요. 표가 원래 재정상대로 들어가 있다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면 여백 보이시나요? 여백에서 이렇게 끊겨서 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표가 잘린 거예요. 사실 이 신평수님 밑에 데이터가 더 있습니다. 근데 표가 가다가 이렇게 잘려버렸어요. 데이터가 더 많은데 이거 왜 이렇게 잘린 줄 아세요? 이 표의 석상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표의 앞쪽에 이렇게 마우스 한번 가져가 보세요. 또는 이거 지금 표가 잘려서 아마 마우스를 안 가져갈 텐데 이거 드래그 되나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 표에 표 제목행에서 이렇게 제목행 앞쪽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블록 지정해 보시면 블록 지정이 되죠. 이거 지금 글자로 표시된 표입니다. 글자의 성격을 가진 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자로 표를 만들면요. 표가 이렇게 너무 길어져서 페이지가 넘어가야 되는데 페이지를 넘어가지 못하고 이렇게 잘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표를 글자처럼 취급하지 않고 개체처럼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 한번 클릭해 보세요. 표 조절점으로 클릭하셨죠? 이 상태에서 표세 속성 가보십니다. 이 글자처럼 취급되어 있죠. 이거 해제해 주세요. 해제, 그리고 설정해 주십니다. 설정. 그리고 이제 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표가 이제 더 이렇게 이어진 거 보이시나요? 아까는 여기 지금 신평수 이름 기억나시죠? 신평수님에서 표가 이렇게 짧게 있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표가 쭉 이어져서 나오고 있어요. 네, 보이시죠? 지금 이제 표가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렇게 이 페이지까지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글자처럼 표를 취급을 했을 때는 이제 글자가 잘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표를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니까 표가 이제 밑에서 잘리는 부분이 보세요. 여기 여백에 이렇게 맞춰지면서 바로 다음 페이지로 데이터들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많은 긴 표를 만들 때는요, 우리가 이제 글자처럼 취급을 해제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또 글자로 이제 취급하는 걸 또 매번 해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표를 우리가 붙이거나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를 붙이거나 나누는 기능은 뭐냐면요. 지금 표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고객 등급이 지금 골드, 실버 다 합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고객 등급이 골드인 사람들만 빼서 표를 만들고 싶어. 또는 실버인 사람들만 따로 빼서 표를 만들고 싶어. 이럴 때 이 하나의 표를 나누거나 또는 붙이거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표가 개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 붙이기와 표 이제 나누는 거는 개체의 성격이거나 또는 글자 성격이거나 상관없이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기능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함께 이 표를 한번 나눠볼게요. 가장 이제 높은 등급이 여기서는 골드 등급이에요. 그래서 골드 등급에 지금 몇 분인가요? 보니까 4분. 이 4분이 골드 등급이고 그 밑에부터는 이제 실버, 퍼플, 그린으로 이렇게 등급이 낮아지게 되는데 골드 등급 이 4사람만 한번 표를 나눠볼 거예요.
그럼 표를 나눌 때는요, 지금 경계선이 어디죠? 경계선이 여기죠. 요 골드 내분 끝날 때 이 기점으로 이 밑에 있는 표는 따로 떼고 요 위에 표를 이렇게 남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표를 나누실 때는요, 이 나누어져서 새로운 표로 잘리는 이 부분에, 지금 이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셔야 돼요. 이 영미. 아시겠죠? 표가 여기서부터 표를 나누겠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버 등급이 시작되는 이 영미,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표 나누기 기능을 설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영미에다가 이렇게 마우스 커서 깜빡깜빡이게 두시고요. 네, 그리고 위에 표 편집 탭에 요 오른쪽에 가보시면은 이런 아이콘 보이실 거예요. 요 표 여백 보이시고요. 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가 양옆으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쪼개지는 이 기능 보이시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놓은 이 위치를 기점으로 해서 표가 양쪽으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클릭. 보이시나요? 아까 붙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이영미 이제 실버 등급이 시작되는 이 기준부터 표가 이렇게 나뉘어진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좀 내리셔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실버 밑에는 등급이에요. 그럼 퍼플 등급만 한 번 나눠볼게요. 그럼 나뉘어지는 기점이 지금 홍영희 이 부분을 기점으로 표가 이렇게 쪼개져야겠죠. 이렇게 실버와 퍼플이 쪼개져야겠죠. 이런 경우 여기 홍영희 여기에다가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두시고요. 다시 한번 상단에서 표 쪼개기 아니죠. 정식 명칭은요, 저희가 표 나누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쪼개는 듯하게 이해하시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제가 쪼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공식 명칭은 표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표 나누기. 요거 클릭하시면 보세요. 이제 홍영희님의 기점으로 실버와 퍼플 등급이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죠. 예, 이런 식으로 표를 나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누어진 표를 다시 붙인다. 붙일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번에는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경미님 있죠. 이게 실버 등급의 마지막. 여기를 기점으로 이 밑에다가 표를 붙이겠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서를요. 여기 이경미에다가 이렇게 두시고요. 뭐 여기 이경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 똑같은 행 어디든 괜찮아요. 어디든지 마우스 커서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가셔서요. 이번에는 표 나누기 밑에 있는 표 붙이기 아이콘 보이시나요? 두 개의 표를 하나로 붙여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표 밑에 있는 여백을 한글이 알아서 인식을 해서 그 표를 그냥 붙여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경미 이 줄에다가 지금 마우스 커서 두시고요. 그리고 표 붙이기 요 클릭했더니 다시 실버 등급과 퍼플 간에 띄어져 있던 표의 간격을 떼고 표를 붙여주는 이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표가 길어서 페이지를 넘어갈 때 쓰기 좋은 기능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다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 지금 골드와 실버 사이에 이제 요 여백을 이제 나눠주어서 표를 나눠줬는데 붙일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강현수 이제 여기 밑으로 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강현수 있는 골드 등급의 마지막이죠. 네, 여기에다 마우스 클릭하시고 위에서 표 붙이기 클릭하시면은 다시 표가 붙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우리는 지금 이게 개체이기 때문에 표가 알아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 표가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글자로 돼 있었어요. 글자로 취급이 되어 있어서 이게 이제 뒷페이지로 넘어가지를 못했었죠. 그런 경우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표를 이제 클릭하십니다. 표 전체 클릭하셔서 토셀 속성 가셔서요. 이번에는 글자처럼 취급 한번 해보십니다. 글자처럼 취급. 그리고 설정. 그럼 얘는 이제 글자처럼 취급이 된 거예요. 이제 밑에 내려가 보시면
또 여전히 10춘임에서 이렇게 이제 표가 잘려 있습니다. 더 밑으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표를 그냥 자르시면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표에 여백이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정혜원까지만 보여주고 여기 밑에 임이영 여기서부터 다음 페이지로 표를 잘라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이영 여기부터 표가 이제 잘라지는 거기 때문에 임이영 이 이름에다가 이제 표를 마우스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마우스 커서를 임이영에다가 이렇게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위에 가셔서 표 나누기 해주시면은 보세요. 이 잘려졌던 게 바로 뒷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한글에서 표를 작성하시다가 표가 다음 페이지로 계속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실 때는 표가 글자인지 또는 개체인지 확인을 해보셔서 개체로 등록을 하시면은 이렇게 표가 알아서 넘어가게 되고요. 또는 글자로 취급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표 나누기 기능을 통해서는 이렇게 밑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는 이제 이 제목행이 이 첫 번째 표에만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진 표, 이 나누어진 표에는 제목행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보는 사람들의 참고를 위해서 이 제목행을 이 잘라진 행에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제목행 먼저 복사합니다. 윗페이지로 가셔서 이 이름부터 고객 등급까지 이 셀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셔도 돼요. 컨트롤 C 눌러주십니다. 컨트롤 키와 알파벳 C 키 같이 눌러주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십니다.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임이영 이제 이분의 위에다가 제목셀을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임이영 뭐 여기도 괜찮고 뭐 서울시 구로구 어쨌든 어떤 셀이라도 괜찮아요. 셀 하나 선택하시고 마우스 커서 두시고 컨트롤 V 눌러주세요. 컨트롤 V 이제 붙여넣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복사한 셀을 어디다 붙여넣을 겁니까? 라고 이제 대화상자가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지금 내가 마우스 커서를 둔 이 줄 위에다가 이렇게 붙일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쪽 선택해서 덮어쓰기 선택하시면 됩니다. 위쪽. 덮어쓰기 선택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위쪽 선택하시고 붙이기 하면은 요 임이영 위에 이렇게 제목행이 들어가는 거죠. 제목 셀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표가 나눠지게 되면은 이 제목 줄은 첫 번째 페이지에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그 다음 페이지로 데이터가 넘어가도 제목행은 그대로 붙여지게 돼서 보는 사람이 이 데이터의 이제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게 제목행을 매 페이지에다가 붙여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작업을 하실 때 이제 그림으로 이제 글자로 취급하는 게 좋은지 또는 개체로 취급하는지가 좋은지 제가 케이스별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표가 이제 2개 이상의 표가 있을 때 표를 정렬하거나 그러실 때 글자 취급하시면은 글자처럼 이렇게 드래그가 돼서 표를 글씨 정렬하듯이 이렇게 기능을 쓸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가 많은 경우 이 문단 안에 자유롭게 나의 표를 위치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개체로 취급을 해서 어울림 옵션으로 이렇게 마음대로 이 표를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이제 설정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표를 작업을 할 때는 만약에 표를 글자처럼 취급하게 되면 표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고 끊겼었습니다.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요. 근데 표를 개체로 취급을 해버리면은 다음 페이지로 알아서 넘어가게 되고요. 혹은 표가 자꾸 잘리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제 표가 잘릴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두시고 표를 나누거나 또는 이제 나눠진 표를 붙이거나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은 데이터가 많은
긴 표도 우리가 자유롭게 좀 더 보기 쉽게 데이터를 나누어서 표를 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를 내 마음대로 속성을 바꿔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속성이 어울리는지까지 저와 함께 보신 겁니다.